자, 물리용어 7번째로 힘과 1과 1U를 다룰게요. 그 우리 중고등 때 물리 하면은 맨날 이걸 다뤘었죠. 힘은 폴스, 1은 워크, 1U는 파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CGS, MKS, FPS 다 있지만은 얘네들은 주로 MKS를 주로 써요. 그러니까 MKS만 말씀을 드리면은 힘의 정의는 몇 번 나오네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얘네들 조합한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는 거. 그게 힘의 정의잖아요. 물리에서 얘기하는 힘. 물리에서 얘기하는 1은요, 워크는 물리에서는 앉아서 컴퓨터 또닥또닥거리고 이걸 1이라고 보지 않아요. 물리에서는 힘을 써서 이동시켜야 1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힘을 써서 이동하지 않으면 1이 아닙니다. 무겁네요. 이동을 시켰을 때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 힘 곱하기 거리. 그러면은 힘의 단위는 뉴턴, 거리의 단위는 미터잖아요. 요거 둘을 조합한 1의 단위를 줄, 그렇죠. 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줄.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미터를 한 번 더 곱한다?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 줄의 기본 단위. 줄은 정의된 단위고 기본 단위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게 1의 단위. 근데 우리가 1을 하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죠.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열량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과 에너지와 열량은 차원이 같아요. 동차원. 1과 에너지와 열량은 차원이 같습니다. 에너지의 단위 줄 써요. 1의 단위를 줄 쓰듯이. 근데 열량의 단위는 줄보다는 뭘 더 써요? 칼로리 쓰잖아요. 그래서 1칼로리의 열량으로 약 4.2줄에 1을 할 수가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1칼로리의 열량으로 약 4.2줄에 1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분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만큼 높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는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게 운동 에너지. 그러면은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곱하고 높이를 곱하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면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잖아요. 줄이 되죠. 그리고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을 하면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니까 똑같이 줄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도 역시 줄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분필이 위치 에너지 이만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분필에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 분필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데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에 닿기 직전에는 위치 에너지가 없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왕창이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전혀 손실이 없었다면은 위치 에너지 이퀄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손실이 없을 때.
그렇다면은 이 원리로 높이 얼마나 있어? 갖게 되는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속도 얼마 있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퀄 관계를 V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H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럼 먼저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어차피 질량이랑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V만 남기려면 2를 저쪽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V의 제곱이 2GH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V는 루트 2GH로 정리가 되겠죠. 이거 좀 많이 보셨죠? 네, 위치 에너지 이코 운동 에너지에서 나오는 유속 계산하는 공식. 근데 여기다가 개수가 붙기 나름이죠. 그 손실 때문에 개수가 붙기 나름이고. 아니면 H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H만 남기려면 G만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G가 넘어왔을 때 2G분의 V 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속도 얼마다? 높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계산이 가능한 거고. 높이 얼마다? 속도 얼마를 가질 수 있다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요거는 속도를 올라가는 높이로 바꾼 거잖아요. 속도를 올라가는 높이로 바꿨어요. 물이 올라가는 높이로 바꿨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두. 근데 이거는 압력을 높이로 바뀐 게 아니라 속도를 높이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속도 수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두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수두.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수두는 그건 그대로 그냥 위치예요. 위치. 위치 수두와 속도 수두와 압력 수두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 수두, 속도 수두, 압력 수두. 그러면 위치는 그냥 Z로 표현하고요. 속도 수두는 2G분의 V 제곱으로 표현하고 압력 수두는 감마분의 P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 세 개를 합친 게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압력이 높아지면 위치가 낮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대신에 위치가 높아지면 속도는 느려지고 요 원리를 이용한 게 롤러코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롤러코스터. 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 롤러코스터 뭔지 아시잖아요. 그 저 때는 에버랜드가 아니라 자연농원이었고요. 그 에버랜드 전 이름이 자연농원이었고 그때 있는 롤러코스터의 이름은 청룡열차였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뭐 청룡열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롯데월드에서는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에버랜드에서는 뭐 독수리 요새라고 하는 것 같고 뭐 그거 알잖아요. 열차 엄청 빠른 거. 그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득득득득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빠른데 그 열차 쭉 대기 중이고 철문 열리면 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잖아요. 출발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언덕을 한번 올라가죠. 이 딱 출발한 다음에 득득득득 이때 있잖아요. 이때에 그때 막 후회하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시발 이거 왜 탔지 막 이러면서 득득득득득득 할 때 그때만 에너지를 한번 딱 주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그러면은 득득득득득득득득득 한 다음에 야 하면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 전환,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전환. 그러면 만약에 아무런 손실이 없다면 이 열차는 여기에 멈춰야 정상이죠. 근데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레일가에 마찰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에너지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지웠네요. 아까 그거 두 개 왔다 갔다 전환하는 게 롤러코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 타러 가서 그 설명서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베르누이의 정리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해서 노는 게 이 롤러코스터죠. 에너지 단위가 줄과 같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게 말씀드리면, 이 롤러코스터는 맨 앞이 재밌습니까? 맨 뒤가 재밌습니까? 알고 계신, 맨 뒤가 재밌어요. 근데 초딩, 중고딩은 맨 앞이 재밌을 거라고 해서 철문 열리면 맨 앞으로 막 뛰어가죠? 바보 같은 거예요. 맨 앞이 제일 재미없고 맨 뒤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 맨 앞에서는 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 야!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맨 뒤에서는 뜩뜩뜩뜩뜩뜩뜩 야!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맨 앞보다 맨 뒤가 훨씬 재밌어요. 두 개 다 타보면은 중독성 있습니다. 맨 뒤가 훨씬 더 재밌다는 거. 자, 그렇게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율은 시간당 하는 1회량. 시간당 하는 1회량이 많으면 1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율의 정의는 1 per 시간. 시간당 하는 1회량. 그게 1율의 정의. 그러면은 1의 단위는 줄, 시간의 단위는 세크. 줄 per 세크가 1율의 단위고, 그거를 와트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와트. 그러면은 줄의 또 다른 모습은 뉴턴 곱하기 미터잖아요. 거기에다가 세크로 나눠줘도 얘도 역시 와트가 되는 거고. 뉴턴의 진짜 모습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거기다가 미터 퍼 세크를 한 번 더 곱해요. 그러면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게 와트의 기본 단위. 근데 그 와트는 얘네들이 다 같다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와트로 표현했을 때 너무 작기 때문에 킬로와트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1kW는 1000W가 되겠고, 그 자동차의 동력을 얘기할 때 전기차는 킬로와트로 표현을 해요. 근데 자동차의 동력을 얘기할 때 전기차는 킬로와트를 쓰지만 가솔린 같은 연료를 쓰는 애들은 동력을 뭘로 나타내요? 홀스파워로 나타내죠. 마력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홀스파워도 킬로와트와 차원이 같다는 얘기. 1홀스파워가 735.5W의 동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1홀스파워가 735.5W. 자, 근데 이 홀스파워가 마력인데 역마력과 불마력이 있어요. 나라별로, 말의 품종별로 낼 수 있는 동력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역마력 1홀스파워는 746W로 보고요. 불마력 1홀스파워는 735.5W로 보는데, 우리가 채택하는 건 불마력. 우리는 역마력 안 쓰고 불마력을 사용하니까 요거 하나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 근데 HP가 홀스파워면은 그거는 영어예요, 불어예요? 영어잖아요. 그래서 불마력일 때는 기호를 PS라는 기호를 써요. 근데 이게 아마 불어는 아닐 거예요. 아마 독일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력은 PS로 표현을 합니다. PS.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트럭 문짝 옆에를 자세히 보시면은 트럭 문짝 옆에 225 PS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거는 225마력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력은 불마력 기준으로 735.5W와 이퀄 관계에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힘과 1과 1율. 자, 그 다음에 물리용어 8번째. 표면 장력. 기호로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자, 소주잔이 이렇게 있을 때 20대 초중반은 소주를 얼마나 따라요? 20대. 소주를 요 정도 따르죠. 뭐 한 7부 정도 따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요만큼 따르는 거예요? 한 번에 넘기기 좋다라는 궤변으로 이만큼을 따르죠. 한 번에 넘겨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넣어서 머금고 여러 번 나눠서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에 30대가 되면은 소주를 거의 가득 채우게 됩니다. 40대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소주 잔 위로 소주가 올라올 만큼 찰랑찰랑 채워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글라스에 마시죠, 글라스에. 그냥 글라스에 한 병으로 너 반, 나 반, 뭐 이런 식으로. 소주잔 위로 소주가 올라오는데 넘치지는 않잖아요. 그 넘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래요. 표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뭉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유체가 표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뭉치고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표면 장력이고 그것 때문에 쉽사리 넘치지 않는 거. 그래서 뭐 머리카락 같은 게 물 위에 뜨고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뜨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표면 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 장력의 정의는 유체가 표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적당 작용하는 에너지, 그게 표면 장력의 정의. 표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 그러면은 면적당 작용하는 에너지의 단위 줄 쓸게요. 면적의 단위 메타 제곱 쓸게요. 이게 면적당 작용하는 에너지로 표면 장력의 단위예요. 근데 이대로 쓰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이거를 좀 정리해서 쓰는데, 줄은 뭐와 같다고요? 뉴턴 곱하기 미터와 같았었잖아요. 그러면 줄 대신에 뉴턴 곱하기 미터를 쓰고 아래 미터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냅둘 리가 없잖아요. 위에 미터, 아래 미터 지워버리겠죠. 그래서 위아래 끊어버려서 단위는 뉴턴 퍼 미터를 써요. 그래서 결론은 길이당 힘이 돼버렸지만 원래는 면적당 에너지. 원래 면적당 에너지인데 정리하면은 길이당 힘으로 정리되는 게 표면 장력의 단위입니다. 뉴턴 퍼 미터, 킬로그램 퍼 미터, 다인 퍼 센티미터, 그램 퍼 센티미터. 저는 지금 표면 장력의 단위를 써놨어요. 공통점은 전부 다 표면 장력의 단위. 차이점은 윗줄은 무슨 단위? 윗줄은 MKS, 아랫줄은 CGS. 왼쪽은 무슨 단위? 절대 단위. 오른쪽은 중력 단위, 공학 단위. 판단 되시죠, 이제? 절대 단위, 중력 단위. 무게와 힘이 나왔을 때 판단이 가능한 거. 무게를, 힘을, 뉴턴을 쓰면 절대 단위, 킬로그램 폴스를 쓰면 중력 단위, 공학 단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 개의 단위는 다 다른 단위지만 차원은 다 같잖아요. 다 표면 장력이면 차원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위에는 힘이고 아래는 길이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차원으로 표현했을 땐 F, L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표면 장력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끝으로 사도씨 물의 비중량이 1000kg per 메타 3승이래요. CGS, MKS. 절대 단위, 중력 단위.
중력 단위. 비중량의 정의가 최적당 무게인데 힘인데 힘을 킬로그램을 쓰면은 중력 단위. 힘을 뉴턴을 써야 절대 단위. 이거 MKS 중력 단위 맞죠? 그러죠? 4도씨 물의 밀도 1000kg/m 3승. 이거는 CGS, MKS. MKS. 근데 이거는 절대 단위, 중력 단위. 판단 불가. 이거 절대 단위인지 중력 단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단위, 중력 단위 판단하려면은 힘이, 무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밀도는 정의가 최적당 질량인데 무게도 없는데 절대 단위, 중력 단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단할 수 없는 물의 밀도를 억지로 절대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 억지로 중력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거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표현하는 방법은 질량 대신에 중량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질량 대신에 중량을.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내냐면은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였었잖아요. 그러면은 밀도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밀도는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에서 비중량을 절대 단위를 쓰고 비중량을 중력 단위를 쓰면은 밀도도 절대 단위로 중력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중력 단위로 밀도를 표현해 보면은 G분의 감마에서 비중량을 중력 단위로 1000kg/m 3승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9.8 m/s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비중량을 중력 단위로 썼으니까 1000 나누기 9.8 하면은 약 102 kg 세크 제곱/m 4승으로 나오게 되고 비중량에서의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폴스잖아요. 킬로그램 폴스를 썼으면 중력 단위 맞잖아요. 그래서 4도씨 물의 밀도를 억지로 중력 단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억지로 절대 단위 밀도는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을 절대 단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단위 물의 비중량은 킬로그램 폴스 대신에 뉴턴을 써야 되죠. 그러면 1kg 폴스가 9.8 뉴턴이니까 1000kg 폴스는 9800 뉴턴/m 3승이 되겠죠. 중력 가속도 9.8 m/s의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9800에다가 9.8을 나눠주면은 1000 뉴턴 세크 제곱/m 4승이 돼요. 억지로 절대 단위로 표현하면은 4도씨 물의 밀도는 이렇게 돼요. 중력 단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고, 수치 단위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힘도 없는 애를 힘을 끄집어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힘이 없으면 절대 단위, 중력 단위 판단하기가 어렵다. 힘이 있어야 절대 단위, 중력 단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중력 단위, 절대 단위 개념 잡히시나요? 그런 개념이 중력 단위, 절대 단위 개념이고, 그걸 몰라도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개념을 잘 좀 이해를 해 두십시오. 예, 여기까지가 공학 용어 중에서 물리 용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물리는 이 힘과 일과 일률 뭐 이런 것만 물리죠. 나머지 뭐 밀도, 비중량, 비중, 점성계수, 동점성계수, 표면 장력, 압력 이런 것들은 공학의 기초 용어죠. 그냥 공학의 기초 용어. 네, 그런 용어들을 잘 다져놔야 끝날 때까지, 자격증 딸 때까지 수월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사용되는 용어니까. 특히 이 점성계수 단위 같은 건 지금은 이해가 가도 무지하게 헷갈려요.
그 점성계수의 원칙적인 단위, 정리된 단위, 정의된 단위, 그걸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점성계수의 원칙적인 단위라 함은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 다인 세크 퍼 센티미터 제곱. 그걸 정리하면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 그걸 정의 내리면 포이즈.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차원이 무엇인지 잘 숙지를 해 두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